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동산 공법 합격단 도시정비법 20문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데이터가 메일로 갈 때 좀 오류가 있었던 점, 그것은 우리가 전체 성적을 순위를 쫙 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약간 뒤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줬는데 이번 주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서 전체 성적은 일단 보완을 해서 보내기로 하고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전체 데이터를 보내드리기로 할게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워낙 지금 합격단이 많으니까 메일이 왔다 안 왔다 오류가 있더라도 카페에다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오전 수업을 끝나고 정리를 해서 다 보내주니까 올려놓고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글을 딱 올려놓으시면 대처를 해서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 다 처리해 드리겠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오늘은 도시정비법인데 이 도시정비법이 사실은 공법 전체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한 2번, 2시간 정도 읽어보고 20문제 풀어보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가 용어, 바르지 못한 것인데 이런 식의 문제를 내요. 실제 시험에서도. 답은 정비기반 1번이죠. 바르지 못한 거니까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하다. 재건축이라. 답은 1번 맞네요. 그 다음에 2번도 3번도 4번. 얘가 5번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은 재건축은 기반시설을 양호하고 공동주택. 그 다음에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돼 가지고 붕괴 안전사고리가 있다. 노불량 건축물 맞잖아요. 특히 3번에 요 정비 기반시설 쪽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공급시설은 정비기반시설,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반드시 읽어서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대질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는데 요거를 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또는 정비구역에 인접한 토지 그러면 안 돼요. 5번에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자, 여러분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토지 등의 소유자의 개념 속에 주거환경개선하고 재개발 두 놈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지상권자라고 해야 되고, 재건축은 구분 건물을 가진 사람이면 그 땅의 소유권자 아니면 지상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지상권자 따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 다음에 2번의 정비기본계획 틀린 것은, 자, 일단 머릿속에 정비기본계획은 우리가 정비기본계획 나오면 10년 단위로 짠다는 것,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 이때 시장은 50만 이상의 대도시만 얘기해요. 의무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짜야 돼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짜면 된다는 것. 그럴 때 일반 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짤 때 주민공람, 14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짠다는 것. 공람기간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수립한 얘네들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는데 작년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당성 검토하라고 시험을 냈거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누가 짰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보고한다는 것. 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정비계획을 짤 텐데 이 정비계획을 짜든지 기본계획 짜든지 누가 짜더라도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시장운수 정한다 그러면 다 틀려요. 기준 나오면 애정하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짜는 거예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면 안 짜도 되고, 있다 그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도지사 승인 받고. 그 다음에 30일 이상이 아니고 14일 이상. 요 정비계획 짤 때 30일 이상 주민공람. 그 다음에 3번도 맞고, 자,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짰다.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적어도 요 정도 내용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써보셔야 돼요. 군수, 도지사가 나오면 안 돼요. 정비기본계획은 군수, 도지사 나오면 안 된다. 50만 이상의 시장만 짠다.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짠다. 딱 기억을 하시고, 정비기본계획 짰으면 누구라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다. 이렇게. 3번 정비계획, 정비구역. 자, 이 부분인데 잘 봐요. 이 정비계획 짜가지고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한다. 우리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얘는 누가 짜냐? 자, 봐요. 얘는 짠다기보다는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자, 이럴 때 뭐라고 됐냐면은 군수까지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 군수를 구청장 등이다라고 하거든요. 구청장 등이요, 등.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해당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짜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신청을 받아서 구역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거예요. 세종시, 제주도 일반 시장 군수는 직접 입안해서 직접 구역 지정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 짜서 특별시, 광역시에 가서 신청하면 구역 지정은 서울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지정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정비계획 짤 때 주민공람은 30일 이상, 기본계획이 14일이니까 얘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정비계획은 더블, 2배, 30일 정도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30일 이상. 그러면 틀린 것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할 때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속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안 들어가요.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권자거든요. 그 다음에 2번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변경할 때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 공람시킵니다. 정비계획은 30일 이상이에요. 정비기본계획이 14일 이상.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는 읽어놔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당연히 이런 말 나오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에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군수, 광역시 군수 제외한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결정해서 구역 지정.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역 지정한다 이 얘기예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됐다. 그러면 우리가 정비계획에 따라 구역 지정되면 얘네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면 그 순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지구단위하고 매치시켜보면 좀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나중에 또 비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운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보고하는 게 없는 것. 자, 4번 문제가 아마 틀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요 반드시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지오는 정비구역이죠. 정비구역.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도시개발구역이요. 도시개발 사업한단 말이에요. 개발구역, 정비구역 똑같아요. 똑같아요. 허가 대상, 허가 예외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작은 차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개발구역은 건축물의 대수선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비구역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안에 대수선은 수리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구역, 정비구역의 미세한 차이가 뭐냐면 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도 허가를 받지만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은 때가 안 돼서 냅두는 건데,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서는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대수선은 허가 안 받고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 물건 산업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얘 빼고는 전부 허가 받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니은을 빼고 정답은 3번.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똑같긴 똑같아요. 그런데 허가 안 받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까지 허가를 받지만 건축물, 가설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정비구역은 대수선은 빠졌다는 거. 정비구역에 해제 나오면 여러분요, 이번에 이제 법도 개정됐는데 참고로 4월 20일자로 도시정비법 개정된 내용은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 파일체로 해서 다운받아서 오려서 제 교과서에 여기다가 제 요약집에 페이지 표시를 다 했어요. 거기다가 다 개정된 걸 오려서 붙이시기 바랍니다. 해제가 나오면 해제 쪽에도 임의적 해제, 직권 해제 쪽에 하나 바뀌었거든요. 예정지가 지정되고 3년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구청장 등이 지정 신청 안 하면 예정지 풀어요. 예정지 푼단 말로 하면 꼭 3년 외워놓으시고,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조합 설립해서 할 때는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면 구역 지정 후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추진위원회가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립니다.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면 2년.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면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돼요. 안 하면 풀어버립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 조합 만들었다 하더라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려요. 그런데 이때 재개발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구역 지정 후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해버려요. 다음 날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해제하여야 한다. 구청장 등은 해제해달라고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르지 못한 거다. 그러면 1번에 이 구역 지정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한다. 맞지?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할 때, 이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추진위원회 없으니까 바로 3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건축 사업의 조합이라는 얘기는 조합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맞습니다. 정비 예정구역만 뜨면 무조건 3년 나오면 돼요. 3년 되는 날까지 지정하거나 신청 안 하면. 그 다음에 5번 틀렸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란 얘기는 20인 미만이란 얘기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럼 얘들은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립니다. 이때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우리 교과에 3, 2, 5 할 때 그 박스 그 내용이라는 거. 다시 확인 사살 해 놓으셔야 돼요. 안전진단 옳은 것은 여러분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하면 입안권자가 직접 해요. 돈 들여서. 그런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계획 수립하라고 제안을 할 때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안전진단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요청 들어가면 30일 내 실시 여부를 통보해주고 그러면 그때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다가 안전진단 의뢰하면 적법하게 안전진단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입안권자하고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주면 그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 여건 다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을 해요. 결정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다시 한번 적정했는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 결론이 나오면 재건축의 안전진단, 정비계획 위반하는 걸 결정한 걸 입안권자한테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쪽에는 좀 정리해 놔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 대상으로 하지 공동주택을 주택을 대상으로 이러면 안 되고 천재지변 등의 일반 사유가 있으면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 옳은 겁니다. 재건축, 공동주택이 아니고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안전진단 요청할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틀렸죠. 3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그럼 비용을 직접 들여서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요청일로부터 30일 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그 다음 5번에 주택의 구제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안전진단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인정할 때 안전진단에서 제외되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 입안권자. 장관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3번. 그 다음 7번 사업 시행자. 여러분 정비사업 3개 중에 우리 카페에 자료실에 보면 3개 정비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개념부터 시작해서 누가 하는지를 종이 한 장으로 딱 표를 만들어서 컬러로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꼭 확인해서 내 걸로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정비구역 안에서 드디어 정비사업 들어가요. 이 정비사업 들어갈 때 반드시 5번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하는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정비사업이 3가지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개념을 바꿔서 틀리게 낼 수 있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 노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그러면 재건축.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데 상업지역 주거기능 회복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 그래서 개념을 틀리게 낼 때 기반시설 가지고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그러면 재건축, 열악하고 하면 재개발, 극히 열악하고 도시 저소득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에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식으로, 재개발은 재건축은 어떤 식으로 하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4가지 방식으로 하거나 혼용할 수 있다. 첫째, 극히 열악한 시설 공동이용시설을 그 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줄 테니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세요. 아니면 깔끔하게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쬐끔한 주택 지어서 주거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환지 공급할 수도 있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지어줄 수 있다. 이 2가지 상을 혼용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은 깔끔하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얘들은 주택이란 말씀은 안 돼요. 건축물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를 공급할 수도 있다. 왜 건축물이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주택 재개발 다 포함하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 해야 돼요.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얘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지어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작년 시험에 오피스텔 여기 가서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 주는 방식을 할 때는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짓는다는 것. 그 다음에 누가 사업을 시행하느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절대로 조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시설 설치해 줄 테니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라. 그러면 얘하고 시행자는 똑같지만 요건이 약간 달라요.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때는 과반수 소유자 동의 얻으면 되고, 요 3가지는 똑같아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텐데, 이럴 때는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동의 아예 안 받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에서 조합 이름을 하지만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에서 하자. 그런데 얘네들이 단독으로 역량이 부족하면 과반수 조합원 소유자 동의 얻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공의, 시장운수,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얘들이 아닌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신탁업자나 한국토지감정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재건축에서는 얘들이 나오면 안 돼요. 때려잡자 재건축, 무찌르자 재건축. 당국에서는 재개발보다 재건축을 더 엄격하게 제약을 해요. 공동시행자가 많을수록 권장한다는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라 너는. 그러니까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헷갈리면 재건축은 신탁업자 등과 같이 한단 말 나오면 안 된다. 재개발은 나온다. 얘는 어떤 수를 써서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틀린 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시장운수 등은 천재지변 이런 사회에서 긴급해야 된다. 소유자, 세입자 동의 없이 직접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달동네 화재 등으로 난리 났는데 동의받아라 말이 안 되거든요. 2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등 LH공사 등과 공동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하거나 나머지는 조합이 똑같아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서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얘들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건축은.
그래서 틀린 건 4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걸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정비 재개발 사업. 이런 식으로 여러분요, 절차를 낼 때는 거의 재개발에서만 냅니다. 재개발. 그러면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 짜야지. 10년 단위로. 그리고 정비 계획을 짜야죠. 그 다음에 문제는 시행인가가 먼저일까, 관리처분인가가 먼저일까. 사업 시행인가 받아야 건축 허가 받은 것처럼 똑같다. 기억.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받고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처분인가 받고, 그 다음에 준공인가 받고, 요 순서대로 가야 돼. 기억, 디귿, 니은, 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기억, 미영, 요 놈이니.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요 순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수업 시간만 잘 보면 수업 시간에 전체를 절차를 쭉 펼치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부터 이전고시 청산까지 그 화살표 절차를 쭉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틀린 것은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운수 등 LH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요까지 재건축 맞다. 틀린 거 찾는데요. 시장운수 등은 요건 여러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고시된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재개발이라도 시장운수가 직접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나중에 다음 달에 이거 다 외울 거예요. 3번 시장운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과 같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자체 공부의 고시 이런 것들 나오면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다 맞는 얘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등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시설 설치해 줄게.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해라. 수용하는 방식, 환지하는 방식, 관리처분 계획. 자, 환지거든요. 그럼 환지 주는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하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하는 거예요. 얘가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지문 쉬운 얘기고 10번 문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여러분, 우리 난수공 여러분요,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에서 비교하는 문제 낼 수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땅을 땅으로만 바꾸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에 대한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그 용어를 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추진위원회 승인.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조합 설립인가. 그때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들어갈 때 동의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재건축은 각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동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 정비법은. 그럴 때 5인, 그 다음에 과반수, 시장운수 등에게 승인받고, 옳은 것이에요. 이걸 딱딱 외워놓으면 2분의 1이 아니고 과반수잖아. 표준 정관이, 자, 여러분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얘들 조합 만들어야 되잖아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게 말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안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받고, 그러면 추진위원회 만들 때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에 대하여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승인을 받고,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시장 운수 등에게 다시 가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함으로 성립하고, 추진위원회 단계는 정관이란 말씀은 안 됩니다. 운영 규정이에요. 조합 설립을 할 때 추진위원회가 정관을 만들어서 추가로 동의 얻어서 설립 인가 받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정관이란 말 쓰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단계는 운영 규정이란 말 써야 돼요.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한다, 정관이란 말 쓰면 안 되죠.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한다 그러면 규약, 추진위원회 단계는 운영 규정, 조합 만드는 단계에서는 정관이란 말 쓰는 거예요. 이런 말 쓰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말 쓰는 게 아니고, 자,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이렇게 운영한다. 추진위원회는 설계자 선정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죠. 설계자 선정하죠. 계략적인 시행계획서 만들고 각종 준비 업무하고 동의서를 진구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이사는 둘 필요 없습니다. 감사, 위원장 감사 둡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는 승인받고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선정. 정확한 표현입니다. 옳은 것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추진위원회를 왜 만드냐면은 4분의 3 동의 얻어서 조합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고 오래 걸리니까 과반수 동의만으로 추진위원회부터 만들어서 조합이 할 일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연기처럼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과정은 절대로 추진위원회가 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업시행인가 받는 것, 분양신청 그 다음 받는 것, 관리처분인가 받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조합이 하는 거거든요. 추진위원회 업무 정 못 외우면 봐요.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고 조합인 업무 시행인가 받고 분양신청 받아서 관리처분인가 받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이 단계가 벌써 없어져 버렸어요. 하고 싶어도 할 추진위원회가 없어져 버렸지. 조합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면 좋은데, 못 외워도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면 없어지는구나, 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과정은 추진위원회가 할 수 없구나, 이것만으로도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이제 동의받는 것, 이 조합 설립의 동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든다. 재건축, 이 부분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됐다. 단지가 아닌 지역에 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였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한다. 재개발 나오면 2개 칸 나오면 거꾸로 1, 2, 3, 4 하면 돼요. 토지 등의 소유자 400명 중 300명, 토지 면적 2분의 1. 그러면 정답은 요 위에 4분의 3 나와야 되고, 3분의 2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3 나오고 2분의 1 나오고, 정답은 4번. 이거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요 첫 번째 거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됐을 때요. 보통 공동주택 단지면 각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이거든요. 딴 거란 말이에요. 13번. 이 문제가 옛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인데, 조합 설립할 때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여러분요,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하나로 보고,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가져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로라는 것. 그 다음,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있으면 쉽게 말해서 둘이 합쳐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땅을 A, B, C 세 사람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위에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자가 있는데 D, E, F가 지상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도 얘들 다 합쳐서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경우도. 그러면 몇 명이냐? A, B, C 세 놈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으로 D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A, B 이거 나올 때 된 문제거든. C 1인으로 보고 그 다음 D도 1인으로 보는 거예요. 세 필지 나대지를 단독으로 E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E도 하나로 보고 한 필지 나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F하고 그 위에 지상권자 G가 있다. 그러면 F와 G를 합쳐서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정답은 4명. 과거 기출문제입니다. 21회인가 2회인가 기출문제. 그래서 포인트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있으면 합쳐서 하나. 건축물이든 땅이든 여러 명이 가져도 합쳐서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여러 사람 다 합쳐서 하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문제인데 조합의 정관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이 명작 요약집 요 요약집 125페이지를 펼쳐보시면은 오른쪽 책 날개를 자 지금 좀 해설 강의를 보신 분들은 요 책을 좀 동영상 정지해 놓고 좀 펼치세요. 125페이지에 오른쪽 날개 17번 밑에 십자가 하나 보면 조합이 정관 변경할 때 총회 소집해서 조합은 과반수 찬성하고 시장 운수 등의 인가받으면 변경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의 변경은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 원래 과반수 찬성하면 정관 변경돼요. 중요한 내용들은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돼요. 그 3분의 2 이상 동의, 찬성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인데 주로 조합원의 자격 관련된 거예요.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 조합원 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돈 관련된 거, 비용 부담, 사업비 부담. 그 다음에 구역의 위치, 시공자, 설계자. 해서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거나 돈 관련된 거나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 오케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연습하세요.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교체하는 것. 그 다음에 구역의 위치 면적.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사업비. 조합의 비용 부담, 사업비 부담 시기. 시공자, 설계자 선정. 그 다음에 계약서에 포함되는 시공자, 설계자 선정 워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공자, 설계자, 정비 구역.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 등에 관련된 거. 돈 관련된 거는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 된다는 거. 나머지 과반수 오케이 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조합원 자격, 정비 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정비구역, 그 다음 비용 부담, 시공자, 설계자, 대의원의 수, 선임 절차는 과반수 오케이.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만점을 막기 위한 문제.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틀린 것은 요것은 한번 쭉 한번 읽어볼 텐데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이걸 재건축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에 융자할선하는 등 이에 상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국가나 지자체는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위일에 임시 수용시설 필요한 건축물 토지 사용 신청 받았다. 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다면 그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자, 임시 수용 등의 시설 설치하려고 임시 수용하려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의 땅 시설도 사용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는요, 그 땅이나 건물을 이미 제3자하고 매매 계약했다. 제3자하고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했다. 그렇다면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용 신청 거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가나 자치단체는 대부료, 사용료, 돈 받으면 안 돼요. 개인들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 받는 데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여러분요, 부동산 등기하거나 또는 각종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면허 취득하거나 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자, 환지 위에 건축허가 신청한다. 자, 관리처분계를 주택 분양해 줄 때 보존 등기한다. 그러면 이 저소득 주민들이 등기를 할 때, 건축허가 받아 등기할 때 수백만 원짜리 국민주택 채권 사람이 힘드니까 채권 매입하면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지문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주거환경개선 사업, 저 달동네 사업을 할 때는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 사지 않아도 된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면제를 해줍니다. 면제. 그래서 적용된다 하면 틀리죠. 정답은 3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권리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 등의 금전 반환 청구는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하고, 사업 시행자가 대위 변제를 주면 나중에 임대인 등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인가 1현재 조합은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 대선 조합 소유인 토지로 본다.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16번.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옳은 것은 여러분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져도 하나 주는 게 원칙이고,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가져도 하나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이거나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에게 줄 때는 가진 수만큼 줄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도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하나만. 그 다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최대 3개까지 줄 수 있는데, 그때도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하나. 그 다음 종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 범위,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청산금만 받는 게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나 더 받아서 2주택으로 받을 수 있어요. 60 이하 하나 더 받은 놈은 3년간 매매 정리할 수 없다는 것. 상속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때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은 제외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재개발은. 그 다음에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기준이 있지만 조합은 전원동의 얻어서 정하면 정비법보다 전원동의 얻은 대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은 겁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이때부터 철거 들어가는 게 원칙.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할 수 없지만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사업 시행자 동의 얻었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다.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일부, 건축물의 대지 지분을 줄 수 있다. 입체 환지처럼 건물의 일부하고 땅의 지분을 줄 수도 있어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 우수 등에 인가받고 당의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습니다. 경미한 변경만 신고하죠. 분양 설계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아니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다 틀렸고 정답은 2번이 맞다. 조금 쉽지 않은 문제네요. 함정들이 있다는 거. 함정들이. 17번 관리처분 계획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아마 많은 분들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문제가 답이 보이면 실전에 가서 도시정비 4개 이상 마칩니다. 모의고사는 물론 다 풀고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입니다. 둘째, 분양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고 그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이내, 20일 연장할 수 있고 통지한 날부터라고.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이내에, 맞아요, 시장, 군수 등에게 뭐 달라고 분양 신청을 여기 찾아갈까? 군수, 구청장한테 분양 신청하러 왔대요. 저 분양 신청하러 왔어요, 구청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된 날부터 90일 내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하고 토지 건축물 권리의 손실보상 협의. 자, 90일은 맞아요.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보상 들어갑니다.
한 세대 하나 1인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하는 거 원칙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침착하게 찬찬히 풀면서 2번 정도 지문이 눈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딱 실수하기 좋습니다. 딱 실수하기 좋죠. 표현 다 바꿔놨는데. 그래서 17번은 옳은 문제인데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아까 관리처분계획에 분양 설계 들어갈 때 여기는 분양 설계가 안 들어갔나? 분양 대상자 주소 설명 들어가는 거 맞아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 추산액, 나중에 거니까 추산액이죠. 그 다음에 이 3번 중요한데,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에 명세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가 쓴 날이 아니고 가격을, 종전 땅 건물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받고 공사 들어가는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속에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되지. 얘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종전 땅 건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된 날의 기준으로 한 가격. 만약 3월 1일 날 사업 시행 인가고시 떨어졌다. 그 3월 1일 날 감정평가업자 2군데 이상 평가한 금액의 산수를 평균한 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다. 자, 19번의 준공인가 이전고시에 바르지 못한 것. 여러분요, 꼭 명심할 점이 이 뒷부분이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는데 요새 앞부분의 중요한 부분만 외우는 게 아니라 뒷부분도 2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공사 완료되면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아야 된다. 그럼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한다. 공사 완료 고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LH공사 등이 관련된 법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했다면 따로 준공인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준공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하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을 다 하고 토지 분할해가지고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자, 내가 분양받은 땅 건물은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권리 취득한다는 것. 바르지 못한 것.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 완료할 때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위일의 경우에 LH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가 다른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는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맞아요. 그러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돼요. 따로 준공인가 받으라. 틀려버려요. 그 다음 3번에 시장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에다가 실시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업 시행자는 대지건축물 소유권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해줘야 돼요.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위 사업의 경우에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건축물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환지처분하고 똑같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나것이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청산금 옳은 것은, 이 청산금은 시행자가 여러분요 명심할 점이 도시개발하고 똑같아요. 일괄로 징수교부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그럼 이자를 붙여서 분할해서 징수교부가 됩니다.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주소 거소 불명이다. 법원에 공탁하면 되죠. 청산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안 주면 조합에서는 강제 징수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시장군수 등에게 징수 위탁을 해요. 그러면 강제 징수해주면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 정비법의 청산금은 소멸시효 5년인데 꼭 명심할 점은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그 다음 날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다음 날을.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옳은 것은 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 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미리 청산금을 지급할 수도 있죠. 분양 신청 안 하고 제외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 고시일로부터가 아니고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번 사업 시행자는 청산금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분할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건축물 저당권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을 지급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여러분요, 과거 재개발구역 안에 낡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 낡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 아파트로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낡은 주택에 있던 저당권자는 당연히 새 아파트의 저당권의 효력이 옮겨져요. 문제는 낡은 주택 가진 사람이 분양 신청 안 해버렸어. 청산금 받아서 가버리면 그 주택을 가지고 담보로 잡고 있던 저당권자가 피해보니까, 만약에 채무자가 재개발구역에 낡은 주택 가진 채무자가 분양 신청 안 받고 청산금 받을 때는 그 저당권자는 청산금 주기 전에 압류를 걸어놔요. 그러면 옛날 낡은 건물에 있던 저당권은 압류한 청산금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걸 저당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압류한 청산금 위에, 물건 위에 대신 미친다 해서 저당권의 그 유명한 물상대위란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 줄 때 저당권자가 있으면 그 청산금 못 주게 압류해놓고 그 압류한 청산금의 저당권의 효력을 딱 걸어놔요. 변제기를 도래해서 안 주면 그 압류한 청산금의 우선 변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에요. 청산금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시장문수 등인 사업시행자는 강제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시장문수 등은 강제징수할 수 있다. 조합은 안 되죠. 안 되니까 시장문수 등의 징수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 그러면 이 청산금 문제도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합격단 이번 문제는 건자의 문제 풀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아마 실전 수준에 비쳤을 때 1개 정도 차이 나지, 이 정도 문제를 풀 정도 되면 실전에 가서도 4개 이상은 반드시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법 합격단 20문제 해설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 합격단 문제 금요일날 7시에 가면 딱 문제를 바로 풀지 마시고 이 책으로 2-3번 정도 줄쳐서 읽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딱 시간 재서 꼭 푸셔요. 매주 하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혹시 이게 프로그램상 오류가 생길 수 있으면 그것 부탁드립니다만은 카페에 글을 딱 올려놓으면 제가 월요일날 꼭 확인해서 다 조치할 테니까 딱 글만 딱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안 열린다 그러면 다른 것 쭉 글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올려놨으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안 빠지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 10월 달에 공법은 점수 빵빵하게 나올 것이다.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그래서 꼭 합격해야 됩니다. 자, 이만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